국민 권익에 관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. 사실은 여야 후보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? 네, 이제 지금 바야흐로 디지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의 세계에 이제 인간들이 활동하는 이런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야 후보도 한 분은 뭐 메타 정부를 만들겠다. 또 한 분은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. 두 내용들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이 정보의 시스템에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국민들의 생각과 정책 제안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반영을 해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, 제도를 만들겠다. 이런 게 이제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구현하고 있는 국민신문고와 또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국민생각함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주무부처인데요.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목표는 여기 이 시스템에 좀 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. 마침 또 여야 후보님들께서 비슷한 공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힘을 받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제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 이런 시스템이 이제 메타버스나 아니면 뭐 블록체인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잘 언뜻 그림을 안 그려주고 아까 제가 국민권익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뭐 정책 제안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디지털 플랫폼은 아니더라고요. 네, 어떤 네.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면 실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해야 되니까요.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. 만약에 이제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이런 디지털 그 시스템이 깔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신문고를 들어가면 그 국민들께서 바로 그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관련시는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지 이런 걸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메타버스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여기에 이제 AI가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즉문즉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은 국민들께서 안방에 앉아서 신문고 메타버스 상담관으로 들어가서 관계자들과 이런 아바타나 가상의 그런 형식으로 그 안에서 상담을 하고 또 바로 원스톱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신속하고 빠른 민원 해결 시스템이 구축되게 됩니다.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을 보다 이제 고도화, 집약화해서 그게 구현이 된다면 현재 한 해 한 1,300만 건 민원이 제기가 된다고 했잖아요. 이런 민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해결이 되고 또 국민들이 정말 편안해질 수가 있고요. 또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이제 의견을 제안을 주시면 이게 디지털 메타버스 뭐 국민 공청회라든지 네. 국민 토론회 이런 걸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국민 생각을 좀 더 AI를 통해서 더 이렇게 신속하게 수렴을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내가 이런 게 불편했어. 아니면 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 같아. 이럴 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거기에 제기를 해주시면 그런 걸 수렴해서 제도 개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. 또 국민 민원들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이 더 높아지는 네. 그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름을 디지털 국민 권익 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습니다. 네,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면 지금 시스템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서 뭐 국민신문고 아니면 국민생활함
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개인정보 다 넣고 막 이러면서 어느 부서를 체크할 것인지 거기까지 다 판단해야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변해서 제가 딱 들어가서 어떤 아바타를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. 도와주세요 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? 네, 앵커님이 이제 만약에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이 된 상황에서 메타버스에 들어오시면요, 이제 저희들이 앵커님에게 아바타를 이제 하나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. 그러면 앵커님께서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오셔서요.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혹시 걱정되는데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네. 그 아바타 보통 그 우리가 챗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이렇게 AI처럼 답변을 네, 달아 네. 혹시 뭔가 질문했는데 똑똑하게 답변을 못 해주면 네, 어쩌나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. 네, 아주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한 해 1,000만 이상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민원 해결 주무부처이고요.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 수년간에 집적된 그 수천만 건, 아마 억대가 될 것 같은데요. 그런 빅데이터가 저희들이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 사례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장착이 된 AI가 분석을 해주고 해결을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걱정 안 해도 된다, 기대해도 좋다,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수사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수사기관의 그 통신기관 통신 자료 조회로 논란이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변호사가 조력을 많이 도와주는데 권익위가 좀 관찰하겠다, 옴부즈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더라고요.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옴부즈만 기관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에 경찰에서 뭐 욕설이라든지 또 반말, 강압적으로. 네, 또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익 침해를 당하는 이런 경우에 사실상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검찰도 이제 이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감독이나 이런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. 이걸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잠깐 홍보를 드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권익위에 신고를 하시면 권익위에서 그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경찰에 거기에 대한 시정 권고라든지 이런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비대해진 경찰을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수사기관에 대한 옴부즈만 기능을 또 마찬가지로 검찰도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검찰이나 공수처와 같은 이런 수사 기관에서 침해받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올해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겠다. 경찰 외에도 다른 수사 기관에도 도입을 하겠다. 그래서 현재 관련 법령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.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